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유명인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왔다라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고 실제로 조주빈이 과시했던 것처럼 윤장현 전 시장 등에게 사기를 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의문과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부분인데요. 박사방에서 조주빈이 어떻게 인맥 자랑을 했냐.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주장인데 2019년 11월 내가 손석희랑 형 동생 한다. 말은 서로 높이지만 심심하면 전화 건다. JTBC에 가서 박 사장님 신부름 맞다고 하면 비서가 내려와서 사장실로 안내해준다. 라고 본인이 이제 허풍을 떠온 거죠. 그러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해서도 2019년 9월에 주장을 했는데 광주시장 터질 거다. 사기를 또 당했는데 신고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가 사기친 거죠. 김웅 프리랜서 기자 관련해서도 KBS에서 정보를 싹 주던 게 웅이다. PD한테도 말했다. 메이저 언론사 모두 뿌락지는 있다. 라고 평소보다 좀 허황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근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님, 네. 물론 조주빈의 저 인맥 과시는 허언이고 과장되고 허풍이고 부풀려진 건데 이걸 완전히 다 또 뻥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네. 조주빈이 인맥 과시했던 것처럼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를 칠 때 조주빈이 보냈던 사람을 JTBC의 윤장현 시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손석희 사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정도로 하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가능한 거예요. 만난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웅하고 손석희 사장 간의 재판의 관계, 그것을 이간질을 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측면. 이건 추측이죠. 예,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돈은 줬지 않습니까? 둘 다 돈은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다. 흥신소에 누굽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25세지만 저 안에 흥신소에서는 40세, 50세로 활동하는 거고요. 예. 우리 밑에 지금 보낼게요. 30세가 되든 40세가. 흥신소 박 사장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보내는 사실적인 어떤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줬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맥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러 갔지만 그게 관련해서 전혀 엉뚱하게도 윤장현 시장이 여러 핀치에 몰려 있으니까 본인도 뭔가를 사회에 대해서 뭔가 출연해서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가 줄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걸 엮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 단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조주빈이 방금 인맥 자랑했던 내용 JTBC 가서 박 사장 신부로 맞다라고 하면 손 사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허풍의 메시지가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집점은 하나는 성착취 동영상 방에 들어오는 공무원, 공직자, 아주 약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돈과 약점이라고 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갖고 있다. 저는 지금 손석희, 김웅 이런 사람 외에도 예컨대 재벌가에 재산 다툼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런 얘기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 니드, 약점을 응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성착취방에 들어온 말하자면 약점을 잡힌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발이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대상자는 열려있다. 예. 열려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조주빈이 사기를 친 대상자들은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이 맞고 손석희, 윤장현 등등은 조주빈에게 피해를 본 것도 맞고 그렇죠. 이 두 명은 조주빈에게 손석희 사장, 윤장현 모두 다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전혀 태평양과 같은 이러한 유포물을 만들어가는 생산 조직, 공장 조직에 청소년을 넣고 실제로 자기의 본업인 협박, 사기, 갈취하는데 또 말하자면 소속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약점을 예. 걸어서. 저는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큰 조폭이라든지 사기 집단들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사이버 범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뒤에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컨대 김웅과의 사건을 바탕으로 조주빈이 손 사장과 이야기를 해서 만났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그렇죠. 추측이다. 예. 확인된 건 아니다. 네. 추측이다라는 왜냐하면 것. 윤장현 시장이 JTBC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전제한다면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가정이다. 이 예. 부분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26만 명 중에 그 유료 회원 중에 특히 아까 김광산 전 검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굉장히 높은 등급의 이용자들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느냐. 역시 검사의 어떤 관점은 정확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르다는 거고 특히 3단계 같은 경우는 직접 성착취 행위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도 같은 취재를 했어요. 1, 2단계 대화방 회원들은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이런 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이 적용될 것 같은데 3단계 적어도 이 공범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컨대 이 유료방 회원 중에 몇몇은 뭐 이런 문의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상 내려받았는데 정말 처벌되는 거냐요? 자수해서 감형을 받고 싶은데 자수할 길은 있나요? 제발 저린다. 옛날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무법인 온라인 등을 통해서 자수와 처벌 여부의 문의가 쇄도하다라고 하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범죄를 하질 말지. 근데 뭐 사실 이제 조주빈 엠번방 이전에도 말이죠. 전화를 해서 내가 아동과 관련된 포르노물을 다운받았는데 처벌되느냐, 자수를 해야 하느냐, 그런 사실은 상담자라면 많이 와요. 근데 그래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무실에 오지 않아요. 예. 그냥 전화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왜냐면 이제 사무실에 오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부만 이제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제 1단계나 2단계 정도는 뭐 자기가 다운을 받아서 유포를 하면 당연히 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랄지 성폭력법상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돼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예. 지금 26만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저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근데 위에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조주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핵심으로 따지는 뭐 14명, 15명의 직원을 불리는 그 사람들은 원래 유료 회원이 있다가 워낙 적극적이니까 직원으로 통치를 하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죠. 그 다음에 1, 2단계에 있어서는 뭐 눈팅만 한다랄지 관전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어떠한 그 성과 관련돼 있어서는 전부 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유료 회원이거든 아니면 직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든지 구속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취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메신저 들어갔고 저런 것만 찾는 거예요. 요것도 일단은 어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한 일단은 추측. 그러면 현행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특히 포르노 영상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기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안에 상당히 우글우글하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용자들의 명단이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상당수 같은 범죄에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 저 사람 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가서 관련해서는 계속 좀 저희들도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